하동에서 큰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기상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경북 산불 때처럼 밤부터는 동해안 지역에 거센 바람이 예보돼 또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세연 기자입니다. 경북 산불은 초속 25m를 넘나드는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먼 산만 됐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더만은 순식간에 2, 3분 만에 동네에 불이 떨어져요. 떨어져가 무슨 휘발유로 불이 났는 것처럼 불이 확 다 퍼지고. 강풍의 원인은 남고북저의 기압 배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쪽에 고기압이 머무는 가운데 저기압이 동해를 지나며 큰 기압 차이가 발생하겠습니다. 이 영향으로 동해안 일대엔 밤부터 거센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지형 효과를 받는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초속 25m, 동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지난 주말에 내린 비도 산불을 막는 데 큰 효과가 없을 전망입니다. 낙엽은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날씨가 조금만 따뜻해도 금세 말라버립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엔 비가 많이 내렸지만 제 주변에 있는 낙엽을 만져보니까 벌써 말라버렸습니다. 실제로 비가 내린 다음 날부터 불이 나기 시작해 오늘까지 전국에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등 대형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는 기상 예측을 뛰어넘는 또 다른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어서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될 수 있는 만큼 절대 소각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지난달 영남 일대를 휩쓴 괴물 산불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소나무가 지목되고 있죠. 그래서 물기가 많은 화렵수가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 MBN이 피해 현장을 직접 가봤더니 실제 화렵수의 차단 효과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산불 피해 지역인 주황산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주황산 국립공원 한복판 해발 400m 고지에 위치한 너구 마을입니다. 주황산 국립공원 일대가 새카맣게 불탔는데도 이곳만은 멀쩡합니다. 산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산길까지 잿더미가 됐던 만큼 마을 주민조차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동네는 다 그냥 다 쓸고 갔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하늘이 도왔다. 그 마을을 이렇게 진짜 그 집들만 나누고 집 경계로 이렇게 타고 간 걸 보면 주황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달기 약수터가 쑥대밭이 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5m인 강풍에 실린 불씨가 이곳에 무자비하게 쏟아졌습니다. 소형 트럭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탔습니다. 주차장의 고무블럭도 습덩이가 됐는데요. 화재 당시 이곳에 1000도가 넘는 맹렬한 불길이 덮쳤다는 걸 보여줍니다. 인접한 두 개 마을의 명암을 가른 건 주변에 자리 잡은 침엽수와 화렵수의 차이였습니다. 달기 약수터는 솔잎이 무성한 소나무가 감싸고 있는 반면에 너구 마을은 가지만 앙상한 화렵수가 감싸고 있는데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두 마을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너구 마을 입구까지는 소나무가 분포하고 있고 너구 마을 주변으로 한 50m 반경으로는 다 참나무들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런 참나무들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소나무는 불에 잘 타는 데다 불길이 나무 꼭대기까지 옮겨붙어 불씨를 여기저기 흩뿌리는 특징이 있어 산불에 취약합니다.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라고 송이 재배 환경도 제공하는 등 경제적 가치가 높지만 초대형 산불 앞에 이런 장점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피해 집계가 끝나는 대로 소나무와 화렵수 군락지를 적절하게 배합하는 혼요림의 구체적인 조성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미수입니다. 지난달 영남을 휩쓴 괴물 산불로 숨진 피해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었습니다. 시속 8.2km의 전례 없는 확산 속도도 문제였지만 전 재산을 잃을 것이란 절망감도 대피를 주저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사망자가 발생한 산불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덮친 청송군 파천면 목계 마을입니다. 미로 같은 골목을 지나 폐허가 된 마을 한복판쯤에 사망자가 발생한 작은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흔적도 찾기 힘들 만큼 불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마을 주민 한 명이 이곳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주민은 80대 여성으로 10년째 앓던 당뇨에 치매 증상까지 있어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아내를 부축하던 80대 남편도 심한 화상을 입은 채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을이 위치한 파천면 송강리는 65세 이상이 76명으로 전체 주민의 43%를 차지합니다. 이런 가운데 제대로 된 대피 안내도 없어서 주민들은 불길 앞에서 우왕좌왕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집 같은 경우도 저녁 먹다가 나가는 길이 다 막혀버리니까 이 밭에 여기에서 대피를 했어요. 몇 분 아주머니들도 몇 분을 이어서 피하고. 평생 일군 재산을 잃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것이란 걱정도 이들의 대피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사는 게 지금 막막해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안 죽고 살았는 거면 다행이고 방 한 칸에 우리가 들어앉아 있을 자리만 있으면 된다 이 생각했는데 정부는 산불의 초고속화와 함께 발생 지역의 초고령화가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출범한 초고속 산불 대피 TF를 통해 고령층을 위한 대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조속히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